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곧 시행될 것이라며 다음 주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에 영향을 주는 뇌 속 새로운 단백질이 발견됐습니다. 연구팀은 뇌세포에서 발현되는 단백질 시트루인2가 기억력 손상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조절하는 핵심 요소임을 밝혀냈습니다. 로봇 등의 전자 피부에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하고 섬세한 주름 패턴을 새기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로봇이 사물을 잡고 표면의 질감을 인식하는 등 보다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기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수입 판매하는 업자에게 부여하는 제품 회수와 재활용 의무가 내년부터 모든 가전제품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정책으로 연간 2천억 원 넘는 환경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관세 면제는 사실이 아니라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새로운 반도체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관세도 머지않은 미래에 내놓겠다며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어김없이 기자들 질문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관세의 시간표를 묻자 머지않아 시행될 거라며 여러 품목이 포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Like we did with steel, like we did with automobiles, like we did with aluminum, which are now fully on. We'll be doing that with semiconductors, with chips, and numerous other things. And that'll take place in the very near future. 새로운 반도체 관세 발표 시점은 당장 다음 주가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일요일에 나온 언급이어서 이번 주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반도체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적용되겠지만 명확하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관세도 곧 발표될 거라며 마찬가지로 유연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의약품도 품목별 관세 대상이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want to make our drugs in this country, and by placing a tariff on the companies that are not in this country, they're going to move into our country, and we're going to have our drugs made in the United States.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을 한두 달 뒤라고 인터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기를 더 당겨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스마트폰과 노트북도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상호관세에서 품목별 관세로 옮겨갈 뿐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국가안보 관세 조사를 통해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적인 기술의 제조를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 조치가 공개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로부터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기업들이 가능한 한 빨리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라면 다음 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도 미국으로 수출할 때 25%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완성차와는 달리 부품업계는 대다수가 영세 업체다 보니 관세 충격이 현실화할 경우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은 자동차로 지난해 3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자동차 호실적에 힘입어 차 부품도 전년 대비 2.4% 증가한 82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동차에 이어
다음 달 3일부터는 부품까지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세가 높아지니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문제가 되겠지만 최종 유저 이제 공장 이제 납품하고 있는 곳들이 미국에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 그 사내에서도 일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체 공장을 갖춘 견실한 중견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생산 물량을 재조정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려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냥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집계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는 전체 2만 1,000여 곳. 이 가운데 5인 미만 기업이 절반에 육박하고 88%가 매출 10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특히 평균 영업이익률은 재작년 기준 2.9%로 제조업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데 25% 관세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경우 이들 2, 3차 협력사와 영세 기업들이 가장 먼저 주문량 감소, 매출 급감으로 연쇄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관세 대응 119에도 관련 문의가 폭주하는 상황. 4월 5일 이전에 출항해서 5월 27일 전까지 도착한 물건, 그러니까 5월 26일까지죠. 그런 경우에는 10%가 면제입니다.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도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막판 협상을 벌이는 한편 긴급 자금이라든지 세제 혜택, 수출 바우처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발효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산업 생태계를 지킬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뇌 속 단백질이 발견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이창준 연구팀은 뇌세포에서 발현되는 단백질 시트로인2가 기억력 손상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조절하는 핵심 요소임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를 유도한 실험용 쥐의 뇌세포 유전자 발현을 분석한 결과 시트로인2의 비정상적 발현 증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쥐의 뇌세포에서 시트로인2의 활동을 억제한 뒤 미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신경세포 억제 작용이 약 30에서 40% 감소하고 손상된 단기 기억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대사성 난치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디지스트 뉴바이올로지 학과 예경무 교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백문창 교수 공동연구팀은 비만과 당뇨 등 대사질환과 연관된 지방 간염 치료를 위해 엑소점 기반의 약물 전달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엑소점 표면에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FGF21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염증 억제와 면역 반응을 조절해 관여하는 마이크로 RNA 223을 탑재해 대사 이상과 염증, 섬유화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대사성 난치 질환인 대사 관련 지방 간염에 대해 엑소점 기반의 새로운 복합 치료 전략을 제시한 첫 사례입니다. 전자 피부에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하고 섬세한 주름 패턴을 새기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심교승 교수 연구팀은 고무처럼 유연한 물질을 화학 처리해 피부를 제작한 뒤 용매를 떨어뜨리고 고속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인공 지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로봇 손에 이식하면 사람처럼 사물을 잡고 표면의 질감을 인식하는 등 로봇이 보다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이번 기술이 물리적 충격, 열, 습도에도 강해 지문 형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준다고 하지만 노인이라고 해도 잠을 못 자는 게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노인 5명 가운데 1명꼴로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력 운동이 해답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육관에서 노인들이 트레이너와 함께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합니다. 92살 할머니는 무게를 들고 땀을 빼면 기분이 매우 좋다고 말합니다. It is very, very good. I enjoy it very much. And always after, I feel very
uplift. 근력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효과는 더 있습니다. 최근 노인들의 수면에도 근력 운동이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BMJ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노인들의 수면에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 근력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과 복합 운동이 꼽혔습니다. CNN은 수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수면은 본질적으로 낮 동안 발생한 신체의 마모와 손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근력 운동은 말 그대로 근육의 마모를 일으키기 때문에 근육을 회복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수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동작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지고 수면 중 새로 배운 것을 연습하게 돼 수면을 촉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많게는 60살 이상 노인 절반가량이 졸음 증세를 겪고 있고 5명 가운데 1명꼴로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같은 수면 부족은 우울증과 불안, 대사증후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함께 수면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전자기기, 특히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전기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수입 판매하는 업자에게 부여하는 제품 회수와 재활용 의무가 내년부터 모든 가전제품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대상을 모든 전기 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의무 업체는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서 제외됐습니다. 환경부는 보조 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을 추가로 재활용하면 철과 알루미늄 같은 자원을 연간 7만 6천 톤 회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2천억 원 넘는 환경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좁은 동굴에서 떼지어 나는 박쥐들,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서로 부딪히지 않는데요. 그 비결이 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수십, 수백 마리의 박쥐들이 비좁은 동굴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물이 지어 날아다니는 박쥐들은 저마다 초음파를 발산해 물체를 파악하는데 신기한 것은 서로의 초음파가 간섭 현상을 일으켜 충돌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독일 연구팀이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이스라엘 훌라 계곡에 사는 큰 생쥐 꼬리 박쥐를 대상으로 2년 동안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박쥐의 초소형 초음파 마이크를 부착한 뒤 동물에서 날아오르는 순간부터 초단위로 움직임과 음향 정보를 기록했는데요. 비밀은 부채꼴 모양의 비행 형태에 있었습니다. 박쥐들은 동굴을 빠져나온 지 단 5초 만에 일사불란하게 부채꼴 형태를 그리며 흩어졌는데 집단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간격을 넓혀 서로의 고주파 초음파에 방해받지 않고 충돌 또한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바로 앞에 있는 동료들과 충돌하지 않을 만큼의 정보만 파악하다니 이럴 땐 한 치 앞만 보는 게 더 낫다고 해야 할까요? 반려견이 주변 야생동물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커틴대 연구진은 반려견의 포식성 행동과 주변 산책이나 놀이 등으로 인한 야생동물 방해, 반려견의 소변 같은 잔여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반려견이 야생동물을 쫓는 포식성 행동을 나타내고 냄새와 배설물을 통해 해양동물의 행동을 오래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목줄을 채운 상태에서도 해변 도요새를 방해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반려견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 인식보다 훨씬 크고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환경 피해를 줄이는 것과 반려견의 긍정적 역할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명 러브버그 같은 곤충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넓은 곳에서
대거 출몰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들을 공존 대상으로 인식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무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여름 서울 서북부에서 대거 발생한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일명 러브버그. 점점 발생 범위가 넓어지더니 지난해엔 서울 전역과 경기도로 출현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이렇게 생물이 환경 수용 능력 범위를 벗어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대발생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러브버그뿐 아니라 동양 하루살이, 매미나방 등이 주기적으로 대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온난화와 도시화로 인한 생태 변화가 관련됐을 거로 추정할 뿐입니다. 더 많은 세대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살충제에 대한 내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커지고 얘네들이 겨울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일시적으로 대발생한 뒤 급감하는 특징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살충제로 무작정 방제할 경우 천적관계 해충 급증같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한다면 지난해 중국 후난성 사례처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유인제 등을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곤충 밀도를 분산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얘들이 대발생을 하기 전에 미리 이런 테스트들을 진행을 해서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그런 LED를 이용한 채집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또 이들을 방제 대상으로 보는 순간 인간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거라며 공존을 꾀하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감염 위험이 큰 계절이 다가오면서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함께 전국 23개 지점에서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진드기에 물리면 5일에서 14일 안에 고열이나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피하려면 풀밭에서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않아야 하고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를 입고 귀가에서는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관찰한 뒤 몸에 붙은 참 진드기를 발견하면 의료기관을 찾아 제거하는 게 안전합니다. 최근 영남권 초대형 산불로 진화대원 3명과 동행공무원 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진화대원들은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데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육과 운영도 부실하다고 토로합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지자체 산불 예방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갑자기 확산한 불길에 숨졌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진화대원들의 인명피해는 계속 반복됩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불 진화 관련 작업 중 다친 소방대원은 36명,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은 23명에 달합니다.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들은 입사 한 달이 넘도록 진화복을 받지 못해 사비로 구입해 입고 산불 현장에 출동하는가 하면 내구 연한이 지나 곰팡이가 낀 헬멧을 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증언이 잇따릅니다. 도입된 지 10년째인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일된 운영 교범도 없고 현장에서 지휘할 때 현장 지휘 교범도 완성된 것이 없고 교육 훈련 체계도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소속 산불 예방 진화대원은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봄과 가을철 몇 달만 일하다 보니 교육도 부실하고 전문성도 갖추기 힘든데 산불과 관련 없는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합니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위험 수목 제거 작업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진화 헬기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올해 산불 진화 작업 중 추락한 헬기 2대는 생산된 지 각각 44년과 29년 된 기종이었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 헬기 50대 중 34대가 생산된 지 20년을 넘긴 노후 헬기인데 지자체 임차 헬기 역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저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헬기를 계약하는
그런 형태에서는 노후된 항공기가 계약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진화대를 확충하는 건 물론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장비 개선 등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산불이 났을 때 산림청과 소방 사이 지휘 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상 정보와 디질 데이터를 조합해 산사태 발생 위험을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초대형 산불로 산림이 크게 훼손된 영남 지역부터 적용해 2차 재난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사태. 20여 명이 목숨을 잃고 3천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산사태 예측 시스템입니다. 당시 예천 지역 강우량과 함께 토양의 깊이 등 예천 지역 지질 특성을 입력합니다. 크게 입력 자료는 그래서 지형 자료, 그다음에 토성류의 어떤 물리적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매기반수, 마지막으로 토양의 심도를 제공해 줌으로써 토성류가 최대 침식을 얼마만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러자 위성 지도에서 산사태가 재현됩니다. 쏟아지는 토사의 높이는 색으로 구분합니다. 하루에 4번 나오는 기상청 강우량 예보를 입력하면 산사태를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형 산불로 산림이 크게 훼손돼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 우려가 큰 영남 지역에 적용하면 2차 재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런 모형들에 입력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조사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기상청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전에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시간당 100mm 넘게 쏟아지는 폭우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질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 임승철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임승철 신임 원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빈 국제기구 대표부 공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임 원장의 임기는 14일부터 3년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으로 1990년 2월 설립된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 편집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지난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갈수록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이 딥페이크 불법 동영상 제작에도 이용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학교는 물론 초, 중, 고등학교까지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딥페이크 불법 동영상.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신고가 크게 늘어 1년 전보다 무려 227%나 많아졌습니다. 피해자는 96.6%가 여성, 특히 10대와 20대가 92.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불법 동영상 삭제 건수는 30만 건이 넘습니다.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 등 다른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보다 딥페이크의 증가세는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생성형 AI의 발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AI를 잘 다룰 줄 아는 10대, 심지어 그보다 어린 나이에도 사진 합성과 편집을 놀이 문화처럼 향유한다는 겁니다. 최근 유행하는 챗 GPT를 활용한 사진 변형처럼 사진을 넣고 음란물로 변형을 주문하면 AI가 이를 학습하기도 합니다. 실제 챗 GPT를 이용한 피해 사례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놀이 문화처럼 서로 친구도 합성하고 선생님도 합성하다가 이게 조금 더 이제 더 지나면 다른 신체 사진을 해서 심지어 그거를 또 딥페이크 그 제작을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하는.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조악했던 합성은 더욱 실제 같아지고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으로 친구를 만들고 연애도 하는 청소년, 청년층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는 갈수록 커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명일동 땅꺼짐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서울 마포구와 부산 사상구에서도 또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 오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는 전면적인 집안 조사를 통해 위험 지역을 파악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